광화문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서 근래 경찰 중에서 이 시위 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분들을 비밀리에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위 진압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결집을 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이 시위를 간단하게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시위 진압 경찰은 매일 훈련하는 게 뭐냐면 2만이 모였던 5천 명이 모였던 10만 명이 모였던 50만 명이 모였던 그거는 관계없대요. 경찰이 하는 일은 시위를 진압하는 게 아니라 시위를 해산시키는 겁니다. 해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위대의 한복판을 뚫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만 하면 이 시위는 간단하게 해산을 시킬 수 있대요. 경찰의 목적은 시위 진압이 아니고 시위를 해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몇십 일 동안 시위를 방치를 했죠. 그 시위를 간단하게 해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운데를 터서 차량만 왕복시키면은 해산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 문제를 우리가 왜 들여다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위 진압을 책임졌던 경찰 수뇌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왜 실천을 안 했을까요? 눈치를 본 겁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은 아이고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자기네들 모가지 달라날 테니까 누가 이길까 구경만 하다가 하다가 정권이 넘어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들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후원하는 국민이 뒤에 말없는 다수가 지켜보고 있다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나가서 택배 듣고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게 곧 애국하는 거이자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자, 그때 아주 뼈아픈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가은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그 추운 날 노숙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 비 오는 그런 데서 그냥 우비 입고 날밤을 새우고 하는 모습을 저도 가서 지켜봤어요. 그러한 힘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만든 근본적인 힘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그러니까 2024년 연초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진영에 숨어있는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백낙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백낙청의 이 실체를 폭로하는 그 방송을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올 연초에 백낙청 TV라는 곳에서 백낙청이 올해 여러분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진영에다가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방송이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설 내용을 전부 문장으로 풀어서 문장으로도 볼 수 있도록 띄워놨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올해 이 친구들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하고 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백낙청이 뭐라고 지령을 내렸냐면은, 자, 지금 좌파 진영은 자꾸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는데 탄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탄핵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은 법률 전문가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겁을 줘가지고 내쫓는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설령 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 사람들의 협조를 받으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수는 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헌재로 가죠. 헌재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 만큼의 확고무동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범법 행위를 할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락청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바보들아. 윤석열은 그 국회에서는 탄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헌재에서는 절대 탄핵 못 시킨다, 이 멍청이들아.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탄핵을 하지 말고 퇴진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서 똑같은 시위를 하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시위를. 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 우리가 또 구경만 하면은 경찰들은 또 중립을 지킵니다. 구경만 해요. 아니, 가운데를 터가지고 차량만 통행시키면 간단하게 해산시킬 수 있는데 이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강훈 목사님 따라가지고 과문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백락청이라는 사람은 올 연초에 야, 이게 탄핵은 아니야, 이 바보들아. 퇴진으로 몰고 가. 퇴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광화문으로 사람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의길을 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카메라를 들고 과무로 나가서 못된 짓 하는 놈들 다 폭로하는 일에 앞장섰어야 되는 겁니다. 애국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장을 막 떠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 좌파들하고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좌익과 공산주의의 핵심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 1%의 사실과 90%의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요 1%를 근거로 해서 이 99%를 전부 진실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걸 가려내려면 최소한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카메라 들고 현장을 뛰느라고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다른 유튜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역사 사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완력도 좋고 머리수도 좋지만 지혜로움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고성국 박사님이 등단을 하셨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손삼대 사회자님, 교수님께서 이 프로와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은 주제로 과연 우리가 과문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느냐 하는 분 한 분을 지명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으라 딱 드는데 제가 내 눈으로 제일 먼저 든 사람을 지목하겠습니다. 거의 다 들 것 같아. 이거는 왜냐하면 팩트고 진실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가 강화문 강령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진짜 목숨 건 투쟁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제일 앞에 일어나세요. 아이고. 빨렸어요. 자, 누구시긴 좀. 저는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사의 본부장으로 있는 이준규 기자입니다. 사실 오늘 질문 내용을 제가 준비해갖고 온 게 있는데 갑자기 이 현장에 와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저랑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상당히 대한민국을 위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련된 부분을 늘
이야기하는 친구들과의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혁명이 1789년에서 1799년 10년 동안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좌우를 떠나서 그 시민혁명이 불불처럼 일어나서 부르봉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우리 상법상 과점주주, 지배주주가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늘 그럽니다. 51%가 벌써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만회를 해야 되려면은 우파의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단발적으로 5년 임기, 4년 국회의원을 뽑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고 영구히 롱타임으로 좀 혁명이 일어나서 제대로 한 20년, 30년을 애국 우파의 권력이 안착이 돼야지 다시 과정을 바꿔내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회한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뭐 제가 대답할 실력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이제 고성국 박사님 오셨는데, 박사님은 앞에 주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광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